안녕하십니까. 콘트K 리서치 어거스트 K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우리 또 이제 이커머스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의 업황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적 요약 부문인데요. 매출액 2조 7천억 수준, 그리고 영업이익 한 5,20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11% 정도, 그리고 38%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 이제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조정 에비타는 8분기 연속, 영업이익은 6개 분기 연속 증가 중. 여기서 이제 조정 에비타라고 하는 게 이자라든지 세금,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을 차감하기 전에 이제 이익인데, 이 부분이 개선이 계속 지금 8개 분기 연속 잘 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이제 자본을, 그리고 어떤 투입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8개 분기 연속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건 영업 성과, 그러니까 뭐 금리라든지 아니면 뭐 인건비라든지 뭐 프로모션 증가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잘 나오고 있다. 장사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사업부문별로 보면요. 서치 플랫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플랫폼 기업들은 여기에 좀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색 시장의 경우에 플레이스 광고 성장, 그리고 상품 개선, 그리고 외부 매체 상품 확대 영향으로 전년 동기에서 9.5% 정도 성장을 했다.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 피드 지면 확대, 타겟 광고 고도화 지속되면서 전년 동기 11% 성장했다. 홈피드 클립 지표 성장 지속되는 가운데 스포츠, 연예, 서치 피드 등에서 이용자에게 초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해서 전체 체류 시간이 증가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좀 재밌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타겟팅 고도화, 초개인화 콘텐츠.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인터넷 검색창에서 우리가 막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옆에 뭐가 배너가 자꾸 떠요. 이쪽에 오른쪽에 반짝반짝 뭐가 자꾸 뜨니다. 야, 이거 내가 야, 우리 왠지 연말이기도 하니까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먹을 거 여기 보니까 뭐 갈비 39,900원. 야, 이거 39,900원인데 5인분 주네. 한번 눌렀어요. 한번 누르면 그때부터 네이버의 어느 피드를 들어가던 갈비 광고가 자꾸 뜹니다. 그 집이 아니더라도 계속 뜨는, 내가 구매를 하면 또 그 집게 안 뜨는데 구매를 안 하면 그 집게 또 계속 떠요. 이런 식으로 한번 내가 클릭을 했거나 아니면 그쪽에 마우스를 대고 조금 장기간 체류를 했다. 이렇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AI를 통해서 AI 기술을 활용한 홈피드, 블로그 검색, 탐색, 탭피드 뭐 이러한 다양한 지면에서의 개인의 관심사에 맞춘 타겟팅 광고를 한다. 그래서 AI 기술이 여기에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고요. 이러한 AI 기술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접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AI 기술을 대체 누굴 거 쓰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다른 플랫폼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할 수 있겠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사에 있는 AI 기술을 활용하는 거고요. 다른 이제 기업들의 경우 어디에 기술들을 활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약간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연예, 서치피드 이런 쪽들은 공연과 전시 이런 강점을 가진,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 리뷰가 있잖아요. 그래서 플레이스 리뷰 콘텐츠, 그리고 클립이라고 해가지고 영상 플랫폼인데 유튜브 같은 영상 플랫폼인데, 여기에 이제 크리에이터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월 평균 3.5만 개 정도의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체류 시간이 증가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체류 시간, 우리가 이게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라든지 플랫폼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거기에서 돈을 많이 쓰더라. 그리고 광고료도 마찬가지로 수입료도 증가더라. 우리가 유튜브를 오래 시청하면은 계속 광고가 뭐 뚝뚝뚝 뜨잖아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것과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콘트K 영상도 오래오래 틀어놔 주시면은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유튜브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러한 방식으로 현재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커머스 부문, 쇼핑 쪽이죠. 이커머스. 브랜드와의 다양한 협업, 그리고 이용자 혜택 강화, 그리고 배송 품질 개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한 거는 이제 멤버십 혜택, 그리고 배송 같은 경우가 이제 도착 보장,
그리고 뭐 환불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매출이 YOY로 12% 정도 상승을 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역시도 거래액이 10% 정도 증가를 했고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3.8%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멤버십 혜택 강화로 어쨌든 계속적으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했고요. 최근에 이커머스 시장 재편으로 인해서 어쨌든 플랫폼을 선호하는 데 있어서 좀 신뢰도가 높은 플랫폼들, 조금 나한테 익은 플랫폼들, 그런 쪽들에 조금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네이버가 뭐 셀러라든지 브랜드들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유통이라든지 배송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계속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시장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뭐 뭔가 멤버십 서비스를 하는 업종들, 그리고 뭐 배송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는 환불 100% 무조건 되고, 그리고 도착 보장, 정시에 도착하고, 그리고 내 물건이 어디 와 있는지 이런 것들 잘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진 플랫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제 포시마크 관련해서 이제 그 북미 쪽에 있는 뭐 시트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이제 성장성이 둔화가 됐다. 그래서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는 이제 그런 해외 쪽에 이런 C2C, 그러니까 커머스 쪽은 좀 부진하다. 우리나라 대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커머스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발달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알 수 있고요. 핀테크 부문, 핀테크 업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이제 좀 참고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죠. 3억의 결제액이 외부 생태계 지속 확장으로 인해서 18.6조 원 기록하면서 성장을 했다. 그리고 뭐 외부 결제액은 많이 증가를 했고, 또 주문 예약 성장 및 현장 결제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프라인 결제액도 많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대상 확대, 뭐 해외여행 보험 비교 출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출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핀테크 쪽에 어떤 실적이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특히 이제 연초에 출시한 네이버페이에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대출 비교 서비스 취급액이 3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 핀테크 업종들, 이 원하는 부분들은 어떤 이제 고객들이 관심사, 이게 금융,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상으로 연결이 되는, 특히 최근에 워낙에 이 대출과 관련된 부분들,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런 쪽에서 많이 좀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사람들의 관심사가 여기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대출 비교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보험 업종들, 이런 것들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핀테크 업종들은 좋은 흐름을 보이겠구나. 반면에 위에 있었던 어떤 쇼핑이라든지 내수 경기와 관련된 그런 핀테크들은 상대적으로 좀, 그러니까 경기 소비와 관련된 핀테크들은 조금 부진한 반면에 대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 약간 경기보다도 약간 방어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그런 핀테크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콘텐츠 부분은 이번에 이제 웹툰 상장을 했죠. 그래서 웹툰 상장 이후로 좀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클라우드 쪽, 지금 최근에 AI로 인해서 클라우드 사업이 굉장히 좀 이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뭐 뉴로클라우드라든지 라이넉스 이런 쪽들의 유료 아이디 수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기서 3분기 사우디 주택부와의 디지털 트윈 사업에서 매출 발생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여기 주택부 사업이에요. 주택부의 디지털 트윈 사업.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우리가 이제 직접 가지 않고 내부를 볼 수 있게 뭐 VR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어떤 이제 주택의 내부를 볼 수 있다라든지, 그러니까 뭐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함께 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도입이 우리나라도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부동산을 가지 않고 뭐 네이버를 통해서 집 이렇게 쓱 둘러보고 막 확대해가지고 벽지 뭐 뜯어진 거 보고 그럼 막 집주인한테 따로 이제 그 메시지 보내가지고 이건 어떻게 하실 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계약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은 뭐 이제 시기상조적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이제 이 클라우드 산업, 그리고 이 클라우드를 이제 사실 이제 네이버의 클라우드는
기업 대 기업 서비스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국내에 한정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사우디로 일단은 진출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그래도 약간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B2B뿐만이 아니라 B2C 쪽으로 오려고 하는 그런 이제 과제가 있는데 그게 약간 이런 부동산 쪽으로 일단은 집중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부동산, 뭐 VR, 뭐 매물 단지 투어, 뭐 이런 것처럼 뭐 그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뭐 비용, 뭐 손익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GPU, 인프라 비용이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AI를 고도하기 위해서 GPU를 열심히 또 구매를 했다. 엔비디아만 열심히 돈 벌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입금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타 Q&A 쪽에서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요 컨퍼런스 콜에서 좀 나왔었는데 이 서치 플랫폼 쪽에서 4분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성장 모멘텀이 계속 좀 지속될 수 있냐라는 질문에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 주었습니다. 현재 매크로 그리고 경제, 뭐 시장 전망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3분기까지의 이런 플랫폼의 매출 성장은 계속적으로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사실 경기를 타는 업종은 아니죠, 플랫폼 기업들이. 그래서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월 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발행 주식의 1.5% 정도 해당하는 451억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을 완료를 했고 해당 주식을 11월 13일부로 전량 소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이제 주주 환원 정책들은 지난 이제 9월 말에 발표했었던 주주가치 제고 방안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뭐 배당금 그리고 주식 소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주환원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또 넷플릭스와의 뭐 제휴 뭐 이러한 부분들도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네이버 멤버십 하면은 넷플릭스를 조금 이제 싸게 구독할 수 있는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뭐 성장 가능성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여기서 남는 게 없다. 뭐 그러니까 플랫폼의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좀 방편이다라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홈피드 클릭 관련해서 뭐 개인화 콘텐츠, 뭐 AI 관련해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들, 그리고 광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해 줄 수 있겠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앞서 뭐 이제 이제 밝혔었던 뭐 이제 모든 뭐 이제 모바일 뭐 평균 체류 시간 이런 것들로 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객들의 체류 시간이 지난 분기에서 계속 연평균 10% 이상 성장 중이고 다음 분기도 이 정도의 성장성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연평균 체류 시간을 보고서 우리의 이익을 좀 가늠해 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처럼 뭐 이런 AI라든지 생성형 AI라든지 검색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없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전략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도 2025년도에 조금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다고 했고요. 이번 분기에 마진 개선 폭이 굉장히 큰데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겠냐, 어떤 쪽에서 이런 것들이 커졌냐라고 물어봤는데 현재 네이버 같은 경우 마진 개선이 분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8개 분기 연속 계속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왔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6개 분기 연속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웹툰 뭐 성장 뭐 비용도 제거됐고 해서 이번 분기는 조금 더 많이 높게 나왔긴 했지만 어쨌든 계속적으로 어떤 이제 구조적인 변화라고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경영진이 이런 어떤 예산을 재배치하고 이익을 창출하는데 굉장히 집중을 해왔다는 것들을 한 번 더 얘기를 하면서 현재의 비용 개선 이 추세가 당분간 꺾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네이버 이 한 가지 플랫폼 기업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요 네이버의 어떤 뭐 서치 플랫폼 커머스라든지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산업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또 이제 여기와 관련된 기업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내가 보유한 기업이 네이버와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지 또 그거에 따라서 맞춤형 어떤 이제 뭐 고객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라든지 아니면 B2B 전략을 세운다라든지 그러한 부분들 해 나가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좀 이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네이버의 IR 자료를 살펴봤고요. 한 가지 더 우리 또 현재
K찬스 온라인 2025년도 1분기 강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이제 K찬스 1분기 같은 경우 트럼프 시대의 트럼프 카드와 같은 기업에 집중하자 해서 트럼프 2.0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기업들로 뽑아놨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이제 교재 인쇄본 같은 경우는 미제공이라서 따로 저희 멘톡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수강 신청란에 이렇게 교재 따로 받아보실 수 있는 신청 칸이 있으니까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그리고 시청 시간을 오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